40년을 함께 산 남자가 나를 산에 데려왔습니다. 휴식이라는 이름으로. 산속 외딴길 낙엽이 쌓인 비포장 도로. 오래된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섭니다. 남편은 저를 휠체어에 앉힌 채 길 한가운데 세워두고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미선이라는 이름. 다 됐어? 빨리 끝내. 기다리고 있어. 여보, 차에 뭐 좀 가져올게.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4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차가 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몰랐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합니다. 당분간 하반신 마비 상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최소 1년. 회복 가능성은 불확실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괜찮아요, 여보. 내가 다 돌봐줄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계산을. 3개월 전 그날 새벽.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처음엔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점점 더 확실해지는 감각. 눈물이 흘렀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남편을 봤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그를. 말하려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감각이 돌아왔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같은 날 아침 남편은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응, 알았어. 오늘 저녁에 봐. 집에는 못 와. 결혼 40년. 그의 목소리 톤 하나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 2개월 전 어느 밤. 남편은 서재에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생명보험 증권. 수익자 배우자. 5억 충분해. 그의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한다. 증거를 모은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제 존엄을 지키겠다고. 1개월 반 전부터 매일 새벽 남편이 잠든 사이 연습했습니다. 걷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 처음엔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 두 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거실에서 부엌까지. 걸음걸이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개월 전 남편이 외출한 사이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험, 증권,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책장 뒤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남편의 전화 통화를 녹음하기 위해 며칠 후 녹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응, 미선아.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당신 진짜 할 거 맞아? 다음 달까지는 정리할게. 정리라는 말. 그게 저를 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녹음은 계속했습니다. 3주 전 강남의 한 카페 앞. 휠체어를 타고 건너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카페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잘 차려입은 모습. 그리고 잠시 후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 두 사람은 카페 안에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제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 2주 전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서류 사본. 변호사는 파일을 확인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예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행범이. 현행범이요? 그럼 당신이 직접 내. 제가 믿기가 됩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주 전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강력계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남편은 다음 주말에 드라이브 가자고 할게. 한적한 곳으로. 내 연녀 정말? 드디어? 형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박영자 씨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실행에 옮겨야 법적으로 확실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행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전날 밤 베란다에서 남편의 전화 통화가 들렸습니다. 응, 미선아. 이번 주 토요일. 정말? 드디어? 당신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야지.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보험금 5억이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당신 나 사랑하지? 사랑. 그 단어를 다른 여자에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눈물이 흘렀지만 녹음기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같은 밤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빠는? 수진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 수진아,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딸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마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남편이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갈까? 좋은 공기 좀 쐬고 오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가요.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럼 준비하자.
좀 멀리 갈 거니까.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그의 차례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남편은 긴장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저는 옆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 경치 좋은데 갈 거야. 여보, 괜찮지?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옷 속에 숨겼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위해, 그의 입에서 직접 듣기 위해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서재에서 몰래 서류를 촬영하던 순간, 책장 뒤에 녹음기를 숨기던 순간, 카페 앞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순간, 변호사에게 USB를 건네던 순간, 경찰에게 증거를 제출하던 순간, 그리고 혼자 침실에서 눈물을 흘리던 밤들. 2개월. 40년 결혼의 끝을 준비하는 데 걸린 시간. 5일 전밤 베란다에서 남편의 전화 통화. 그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응, 미선아. 이번 주 토요일. 정말? 드디어? 당신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야지.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보험금 5억이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당신 나 사랑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40년 만에 다른 여자에게. 저는 4일 전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부동산 시가 12억, 예금 3억, 보험금 5억 총 20억 정도 되십니다. 20억. 40년을 함께 모은 돈. 그게 제 목숨값이 된 거였습니다. 2일 전 저녁 법률사무소.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녹음, 사진, 서류 모두 법정에서 인정될 겁니다. 재판은 얼마나 걸릴까요? 살인미수, 재산범죄 최소 징역 10년은 나올 겁니다. 재산은 전부 회수 가능하고요.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결심했어요.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용기라기보단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전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비행기 타고 갈까? 뭔데? 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냥 딸 목소리 듣고 싶었어. 수진아,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마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산속 비포장 도로. 남편의 차가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완전한 침묵. 휠체어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휠체어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발, 두 발. 처음엔 비틀거렸지만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3개월간 숨겨온 진실. 나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나 살아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사이렌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강 형사와 경찰관들이 내렸습니다. 박영자 씨, 괜찮으십니까? 형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증거 더 있습니다. 차 안에서 했던 말들 다 녹음했어요. 형사가 녹음기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 아래 도로. 남편의 차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을 막는 경찰차들. 급브레이크 소리. 경찰관들이 차를 포위했습니다. 김철수 씨, 차에서 나오십시오.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저 잘못한 게. 김철수 씨 살인 예비 및 유기죄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차가 남편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옆에 2발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 저를 봤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당신 걸을 수 있었어? 언제부터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당신이 내 보험금 확인하던 날부터.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경찰관들이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영자야, 난 정신이 없었어. 미선이가 나를.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선택했어요. 40년보다 돈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우리.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남편이 뒤돌아봤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 40년. 그렇게 끝났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강남의 고급 아파트. 최미선은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표정.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관 2명. 최미선 씨 맞으십니까? 살인 교사 및 공범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와인 잔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6개월 후 법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딸 수진과 이정민 변호사. 피고인 김철수는 살인 예비 및 유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미선은 살인 교사 및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영자 씨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총 3억 원을 지급하라. 방망이 소리. 판결이 종료되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딸과 변호사와 함께. 햇살이 밝았습니다.
딸이 제 팔짱을 끼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고마워, 수진아.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영자 씨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 사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빛 속으로. 그로부터 6개월 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옆에는 따뜻한 커피. 햇살이 좋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부부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짜로. 일어나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당당하게.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들에게 차를 나눠드렸습니다. 아이고, 영자씨.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자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항상 웃고 있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카페에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괜찮아? 외롭진 않아? 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롭지 않아. 나는 이제 나를 찾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자기 존엄을 지키는 걸.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는 아침. 공원에서 책을 읽는 오후.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는 저녁. 친구들과 식사하는 주말. 딸과 영상 통화하는 밤. 혼자 집에서 차를 마시는 평화로운 시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로움보다 자유가 좋다고. 한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었습니다. 노을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 6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0년을 남의 아내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로 살 것입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 속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들 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